네, 이처럼 북극발 혹한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3.2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에 기온 널뛰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또 극한 한파가 장기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데요. 여기에 겨울 산불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재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전 한강이 얼어붙은 걸 봤는데 바다도 얼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그만큼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3.2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면은 은평구가 영하 16도였고요. 그리고 중구와 동작구 등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이었는데 특히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중구 예장동 기온이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4도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앞서 보셨지만 저희 기상캐스터 그리고 기상기자 모두 전부 다 현장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예, 현장은 그야말로 정말 겨울 왕국을 방불케 했는데요. 예, 시민들 모두 뭐 중무장한 복장은 물론이고 한강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앞서 보신 저희 기상캐스터 중계 현장 그림 먼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최강 한파 때문에 한강은 사흘 만에 저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흐름이 멈추면서 주변 배도 뭐 꽁꽁 얼어붙은 흐름 속에 갇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음을 깨려고 해도 잘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 그 한강 공식 결빙은 지난 1월 3일이었습니다. 이 한강대교 부근이 얼면 이제 공식 지점이 결빙이 되는데 지난 1월 3일은 사실 지난해보다 37일 정도 빨리 기록이 된 거였는데 다만 당시는 이 한파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결빙 지역, 이 한강 결빙 지역이 좀 광범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추위가 좀 길게 이어지면서 더 단단하게 좀 결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저희 기자가 갔던 인천 강화 그 동막 해변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꽁꽁 얼어붙어서 흐름이 완전히 좀 멈췄죠. 예. 그리고 지금 파도 치는 모습이 정말 물결 그대로 지금 얼어붙어서 시간이 마치 좀 멈출 것 같습니다. 네, 추위가 좀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파가 이룬 자연의 좀 풍경을 좀 주변에서 좀 사진으로 담는 그런 분들도 화면에 담겼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중구 예장동이었네요. 체감 온도가 영하 24도. 네, 맞습니다. 정말 그냥 장난이 냉동고 아니네요. 한파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지금 이번 추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이 좀 절정이었던 거고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은 이번 일요일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아침이 영하 12도로 예상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영하 11도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추운 날씨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는데요. 보통 체감 온도를 좀 산출하는 공식에 따라서 좀 계산을 좀 해보면 영하권일 때 초속 2m 정도의 바람이 불면은 체감 온도가 좀 실제 기온보다도 약 2, 3도씩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한 날은 이 피부의 이 열을 대기 중으로 좀 빠르게 빼앗기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자체가 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방한 용품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먼저 이 목도리와 장갑을 할 때는 이 따뜻하게 좀 제대로 좀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쪽으로 혈관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제대로 이제 목도리를 감싸주시면 3도에서 많게는 약 5도까지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방풍 의류도 중요한데요. 이 바람이 초속 2m 이상 불 때는 평상시에는 나무가 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인데 찬바람이 가세하게 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고어텍스나 이 나일론 같은 기능성 소재의 겉옷을 좀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습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이 건조한 바람은 이 피부의 수분을 좀 증발시킬 수 있어서 평소 좀 보습을 잘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 겹을 겹쳐 입어라라는 팁을 주셨어요. 자, 이번 한파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례적인 건가요? 사실 1월이 그 3개월 겨울 날씨 중에서 가장 좀 추운 날씨에 해당하고요. 지금 또 소환, 대안을 좀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가장 추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한파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런 한파가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12월 하순에서 좀 1월 사이에 한파 일수가 다소 많이 좀 집중이 됐다 뭐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는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한파 일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 초반 한파나 2월 한파가 좀 나타난다고 하거나 또 북극 한기
한기가 남하하면서 온화하나시 속에서 지금처럼 좀 강력한 북극발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좀 독하고 긴 한파가 좀 자주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탕과 좀 냉탕을 오가는 듯한 그런 기온 변화가 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날씨가 좀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좀 적응하기 힘든 그런 겨울 날씨를 좀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던 장기 한파의 사례입니다. 예. 2011년과 16년이 8일 이상, 그리고 2011년과 2000년 6일 이상의 한파가 이어졌던 사례인데요. 최근엔 없었지만 그래도 2000년 들어서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달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9도에 육박을 하면서 35년 만에 최강 한파가 기록이 됐었는데 당시 지금처럼 이 한강과 바다가 뭐 급속히 얼어붙었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뭐 전기차 배터리 방전 피해 그리고 한파 피해도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온난화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전반적인 겨울은 온화해진 반면에 한 번 추위가 오면 좀 독하게 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와중에 산불 소식도 잦습니다. 지난은 밤이죠. 전남 광양이랑 부산 기장에서도 산불이 있었는데요. 네네. 겨울 산불이 잦은 것도 한파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산불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실화입니다. 입산좌 실화 그리고 산림 주변에서 이 소각으로 인한 그런 실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예년보다 좀 겨울이 그러니까 겨울철에 좀 일찍 산불이 시작이 되거나 좀 큰 산불이 나타나고 있는 건요. 이례적인 그런 돌풍 그리고 기후 등 온난화와 좀 맞물리는 이 기후 변화의 원인도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한파가 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 북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좀 매우 차갑고 좀 건조한 그런 북서풍이 불게 되는데요. 여기에 혹한까지 또 강풍까지 불어닥치면 대기가 좀 극도로 건조해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불씨가 좀 순식간에 지난 밤처럼 큰 불로 다소 큰 불로 번지면서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은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이 동쪽 지방으로 또 더 건조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도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특보 상황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태백산맥 동쪽 지역으로는 지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지금 산불 등 화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화재나 이 산불이 발생하면 이 소방차나 헬기가 좀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한파가 심할 때는 이 물이 얼거나 이 소화전이 동파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강풍이 좀 심할 때는 오히려 이 헬기가 투입돼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제한되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한파가 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산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가 또 바짝 또 산지가 또 바짝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제가 산불 통계를 좀 물어봤는데 예전에 봄에 집중되던 산불이 이제는 좀 1월 혹한기로도 확대를 하고 있어서 이 산불이 연중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이후에 발생한 산불이 어제 밤 사이까지 합쳤더니 26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하루에 1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산림청이 이미 2월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1월 20일부터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화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네.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겠고요. 한파 속에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내린다고요? 네, 이미 15cm 정도 내렸고 오늘 밤 사이에도 최고 7cm 정도의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기압골의 영향이 조금 더 더해지기 때문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 등 일부 지역으로 한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네. 이 한기 감옥에서 언제쯤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25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한 추위가 좀 예상이 되고 지금 블로킹 벽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지금 대기 흐름을 막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온다고 해도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일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신 그 한기 감호
이라는 그런 표현에서는 지금 해소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지만 다음 주가 그렇다고 춥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8도고요. 다음 주 후반 들어서도 지금 보니까 기온이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갑니다. 찬 공기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추위가 지금처럼 장기화되진 않을 걸로 현재 예상됩니다. 네, 자 이번 주까지만 견디면 조금 나아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맞습니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날씨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